네. 그럼 이제 김정일 위원장의 어떤 필요성이랄까요? 꼭 그런 것들이 역할론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할론이라는 거는 내가 지난번 지금도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공약 작업을 갖다가 해서 다 넘겼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알겠습니다. 역할은 다 했다고 봐요. 지금 박근혜 후보가 지난번에 그 초안을 언론에 흘린 게 의도적으로 흘리신 건 아니죠? 아니 뭐 의도적으로 나는 내가 의도적으로 흘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가 보니까 일부 흘러나갈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위원장님이 되는 거지. 직접 하신 건 아니고요. 네. 사전에 합의 없이 이 초안이 흘린 거에 대해서 매우 박근혜 후보가 불쾌하다는데 글쎄요. 나는 불쾌 얼마만큼 그게 불쾌를 하게 느끼게 했는지 는 모르겠으나 지금 초안에 담겨 있는 것들이 뭐 새삼스러운 게 아니에요. 네. 그동안 간헐적으로 나도 뭐 여러 번 그 중에 여러 가지 내용을 갖다가 이미 공개도 한 적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게 하나의 포괄적으로 하나의 틀로 짜졌을 뿐이지 그게 이렇게 어떤 무슨 비밀로 지금까지 지켜왔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 가지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반응이 나올 거라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게 비밀로 이렇게 우리 위원장님 혼자의 생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이미 그때마다 소통을 하고 협의를 하고 계속 하셨던 거네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일부적으로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등등 얘기를 해왔던 거죠. 그게. 혼자 단독으로 독단적으로 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네요. 아니, 그럴 수도 없죠 사실은. 내가 뭐 독단적으로 네. 나는 솔직히 해서 내가 뭐를 갖다 쓸데없는 오해를 받기가 싫기 때문에 네. 내가 내가 솔직히 해서 이 경제민주화를 나 혼자서 만들었다면 이렇게 정도로 만들지도 않아요. 네. 박근혜 후보가 지금 전화 와서 우리 뭐 조율 좀 해봅시다. 조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전화 오고. 아니 지금 우리 말씀대로 네. 초안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전면은 아니고요. 네. 제가 느끼기에는 이 기사 워딩을 보면은 전면은 아니고요. 그러면 그 최종안으로 초안을 받는 것은 거부하는데 나는 그 뜻이 무엇인지에 네. 대해서 제대로 납득이 잘 안 가요. 이 초안은 개인의 의견일 뿐이다. 이렇게 해서 그게 워딩은 정확해요. 일부 개인의 생각이 보도됐다. 일부 개인의 의견일 뿐이다. 이걸 같은 얘기겠죠. 그리고 최종 공약은 다시 내부 조율을 거쳐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확한 워딩이. 최종 공약은 내부 조율을 거쳐서 다시 만들겠다. 이게 워딩이에요. 아니, 최후 공약을 갖다가 내부 조율을 거쳐서 다시 만들겠다는 건 원래 당연한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 공약을 만들어서 남겨주면은 그걸 갖다 본인 스스로가 보고 그 다음에 조율을 해보겠다고는 나는 그렇게 듣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뭐 조율을 하기도 조율을 갖다가 마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단 본인이 어느 한 항목을 가져가지고서 거부 의사를 갖다 보인 거 아니겠어요? 네, 그건 확실하죠. 네. 한 항목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확실히 보인 건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그런 상황이라고 네, 봐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공약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게 조금 밖으로다 사전에 유출이 돼가지고서 나오면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그건 개인 의견일 뿐이다 하는 식으로 넘어가고 또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한이 있더라도 네. 일단은 개인 의견이라고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새누리당 같은 내가 이 분위기에서 이 경제민주화를 갖다가 참 강하게 관철한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 곳이 아니라는 걸 내 스스로가 잘 알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제대로 진정성 있게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실천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회의도 내가 갖고 있어요. 네. 그러나 이제 내가 큰 일이죠, 사실. 내가 보기에 참 누구 말 맞다나 새누리당이 이런 거를 정강적하게 했다는 자체도 하나의 혁명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우리 박근혜 후보의 경우에는 저는 솔직하게 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서 참 이게 좀 지원을 하고 당선을 시켜야 되겠다고 하는데 가장 강점이 뭐냐면 박근혜 후보가 내가 일방적으로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교적 재계로부터 자유로워요.
재계로부터 자유롭고 이익 집단으로부터도 비교적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서 임할 것 같으면은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사회 경제 사회 문제가 직면하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는 그런 나라놈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지금 박근혜 후보를 돕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이유다. 하나인데. 재벌로부터 자유롭다 박근혜 후보가. 그렇기 그렇게 때문에 이 생각하는 경제 민주화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내가 느끼기에는 뭐 모르겠어요. 그 주변에 사람들도 많고 보니까 네. 우리 박 후보에게 여러 가지 영향도 행사를 할 수 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로비가 굉장히 크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영향도 받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로비를 받은 것 같다. 여기에서 박근혜 후보가 원래 자기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경제사회의 현실을 입각해가지고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한 그 얘기가 네. 조금은 약세로 돌아가지 않았나 하는 이런 우려 때문에 내가 조금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 초심은 경제 민주화를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네. 소통도 됐었고 그래서 여기 오신 거고 그렇게 해달라고 했었고 기존 이 순환 출자 문제도 분명히 의논했었고요 과거에. 한번 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세요까지 허락을 받고 한 건데 이제 와서는 많은 로비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을 많이 청취하고 듣다 보니까 이 경제 민주화의 의지가 좀 약해진 것 같다. 이렇게 판단 드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지금 내가. 네. 그러면 이제 김종인 위원장님은 어떻게 하시는 게 지금 정답이실까요? 네. 어떻게 하기는 뭐 그건 내가 나름대로의 네. 판단을 하면 그만인 거니까. 네. 그래도 서운하시죠? 뭐 서운할 것도 없어요. 내가 무슨 어디에 뭐 다른 거에 대한 무슨 애착을 가지고도 한 게 아니라 네. 나는 이거는 뭐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갖다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치유를 하려고 할 것 같으면은 네. 뭐 어느 때 가더라도 이거는 좀 이 경제민주화라고 그런 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내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 가장 경제 민주화를 부르는 요인 중에 하나가 부익부 빈익빈. 그러니까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양극화라는 게 뭐겠어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의 소득의 불균형이 네. 거의 그 성장을 저해할 정도의 상황까지 난 도달했다고 봐요. 성장을 저해할 정도로 지금 양극화가 그렇게 심화된 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의 역동성 자체가 지금 양극화로 인해서 점점 좀 사라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100% 동의합니다. 거기에 진짜 그렇습니다. 그 점을 내가 제일 우려를 하기 때문에 네. 이 경제민주화를 갖다가 강조했던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최종화를 받는 걸 전면 거부했다 이런 건 아니었고요. 하여튼 초안 자체를 다 그대로 최종안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했고 초안 자체를 내신 분에 대해서 이건 개인 의견일 뿐이다라고 워딩을 한 걸로 좀 나와 있고 내부 조율을 하겠다. 최종 공약 발표까지. 여기까지가 정답인데,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박근혜 후보가 혹시 전화 오셔서 만나려고 하면은 당연히 만나시겠죠. 아니, 나는 이렇게 오해하거나 그런 네? 생각은 안 해요. 네. 일단 말이 뱉어졌으면은 그걸로다가 내가 끝이에요? 수용할 뿐이지. 네. 내가 뭐 오해할 필요도 없고, 네. 뭐 또 다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네. 본인의 사퇴 여부 이런 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고민해 보시면. 그럼 내가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선거가 불과 한 4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그런 과정을 갖다가 지금 앞에다 두고서 내가 이렇게 좀 신중하지 못하게 그렇게 또 행동을 할 수도 없지 않겠어요? 네. 그런 점은 내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생각을 갖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제 40일 남겨놓고 여기서 고춧가루 뿌릴 수는 없다. 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예. 오늘 솔직하게 이렇게 방송에 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원래가 내가 뭐를 숨기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도 대본을 한 개도 질문을 제대로 못했는데 하여튼 여기 있는 자료 가지고만 지금 질문했는데 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나는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장면하고 있는 이러한 불평등의 도가 지금 현재 우리의 경제 성장에 좀 지장을 주는 데까지 도달했고 지금 이게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상이 생겨가지고 지금 앞으로 경제 성장을 하려면은 이 자본주의의 메커니즘 자체에 어떠한 변화가 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최근에 무슨 뭐 진보적 자본주의라고 해서 프로그레시브 캐피탈리즘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그 자본주의를 극도로 침묵했던 사람들까지 이런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 점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일반 소위 그 주식인 이 사회에서 이 점을 좀 냉철하게 판단해가지고서 지금 상황을 시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네. 나중에 감당할 수 없는 코스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점도 좀 유의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 측이나 안철수 후보 측에서 왜 저분 우리 쪽으로 왜 안 데리고 왔냐고 막 지금 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제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